3. 들려도 좋은 자유. 재즈 보컬리스트 임미승의 이야기야. 정답 없는 세상을 마주하는 재즈적 시선을 말하고 싶다네. 재즈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되었고, 그 거울을 통해서 저자는 삶의 모든 것이 재즈와 닮았음을 깨달았다고 해. 일상적 수많은 선택이 적흥과 직관이라는 재즈의 문법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네. 이 책은 재즈적 시선에 관한 이야기야. 정해진 악보를 넘어서 낯선 흐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타인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실수와 오류를 삶의 자연스러운 연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재즈는 한마디로 기꺼이의 예술이라고 하네. 자기 신뢰가 삶의 뿌리가 되는 한 우리에게는 들려도 좋은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어가 있는데 사대팡이라고 하네. 뜻은 그때그때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매번 새롭게 해석되는 재즈처럼 무척이나 유연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다양한 맛을 지닌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야. 재즈는 처음에 모든 연주자가 주제를 연주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솔로로 즉흥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연주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빈마디라고 하네. 이 빈마디를 즉흥적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 빈마디, 이것은 다름 아닌 삶이라는 텅 빈 서판이라는 것이지. 재즈 연주의 형식이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 다 함께 멜로디를 연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다음 각각의 솔로를 전개하면서 문제를 다시 제안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의 의견을 어때? 라는 연주라는 것이지. 우리의 상상을 지켜줄 서사의 힘, 그것은 빈마디에 있다. 삶의 결정적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를 제안하고 있어. 결정적 순간은 프랑스 사진 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사진집을 말하는데,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그는 자기가 찍어야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함으로써 찰나의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세상 일치고 결정적 순간이 아닌 것은 없다는 말도 있네. 카르티의 보레송을 대표하는 것이 결정적 순간이라면 존 버그의 다른 이름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존 버그는 사진에 관한 독창적 글쓰기로 유명한 작가이자 사회비평가이고 미술평론가이자 화가이고 시인이고 소설가라고 하네. 결정적 순간 그리고 포착은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과 삶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늘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순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시선이 닿는 저 너머까지 이곳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네. 결정적 순간, 이것은 예술가, 운동선수, 연주자뿐만 아니라 일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매시간 필요한 말이라는 것이지. 삶 자체가 결정적 순간이라면 매일 나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묻고 있네. 끝이란 없다. 소설 속 인물들과 함께 여전히 재생되는 삶이니까. 일상 재즈가 되는 순간들, 모둠전을 이야기하네. 명절이나 잔칫날, 상에 오르는 모둠전을 준비하면서 재즈적 일상을 본다는 저자. 연주자들의 악기 톤은 연주의 앙상블을 이루는 핵심이다. 모둠전 역시 모든 재료가 바삭하게 구워진 브라운 톤을 유지하는 것은 재료들과의 소통과 공존이며 결합이라고 말하네.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고 말한 해밍웨이처럼 파리에 가야만 날마다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즈를 들으면서 모둠전을 먹는 여기는 날마다 축제다. 명태는 재즈다.
바다에서 태어난 명태는 얼리면 동태, 건조되면 북어, 눈을 맞으면서 말리면 황태, 반만 건조되면 코다리, 어린 명태로 말리면 노가리. 제사나 생일, 국물 요리, 안주, 간식, 젓갈, 포, 장소, 계절, 저장 방법, 조리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명태처럼 주어진 이야기 안에서 연주자마다 다른 순간순간 살아있는 연주로 자유와 해방을 보여주는 재즈처럼 정체성의 적용과 재구성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시대다. 각자가 하나이 돼 여럿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런 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삶을 변주하는 명태야말로 부캐의 상징이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일명 예쁜 북어가 유행이다. 함량과 채찰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하네. 함량은 본성을 기르고 덕을 닦는 것으로 조용하고 꾸준히 자기를 수양하는 태도를 말한다. 채찰은 사물의 이치를 몸으로 느끼고 깊이 살펴보는 일로 자기 성찰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한다. 본질을 잃지 않고 시대와 장소와 사람과 함께 공명하는 배려의 아이콘. 다름 아닌 재즈의 본질이고 명태의 본질이고 그래서 명태는 재즈다. 재즈적 인간의 대표로 연암 박지원의 작품 열하일기에서 일상의 유머와 통찰을 설명하고 해학과 풍자의 아이콘 패처 윌러를 소개하네. 낭만을 꿈꾸는 시대라고 해. 낭만은 설렘이다. 설렘은 상상하고 기대하며 꿈꾸게 한다. 설렘은 기다릴 수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된다. 낭만성을 기르기 위해서 일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여운을 남기는 습관이라고 하네. 조용히 문 닫기, 물 세게 틀지 않기,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기, 부사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기, 습관적인 반응들을 자제하기. 결국 건강한 삶은 재미있는 삶이라는 것. 모든 예술은 재료를 달리하는 언어다. 하나를 시간 속에 톡 던져 놓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네. 영화에서 감독이 하는 작업의 본질은 시간을 조각하는 일이라고 해. 건축가는 음악가다. 듣고 또 듣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 귀한 재료와 좋은 작업은 장식을 추방한다. 건축에서 빛은 음악의 톤과 같다. 틈과 틈 사이에 빛이 새어나오듯 음과 사이에 톤이 빚어진다. 사유는 때때로 음악처럼 흐른다. 아는 것을 연주하지 않고 들리는 것을 연주하라. 때로는 불지 않는 것이 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재즈는 장르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가능성. 재즈는 하나의 정신이다. 글을 쓰는 기술에는 말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몸짓, 악센터, 어조, 눈길 등의 수단이 요구된다. 나에게 재즈는 매 순간을 극복하고자 대기 중에 흩어진, 그리하여서 마침내 저편을 향해 건너가는 자, 곧 초인이다. 니체의 글 속에는 재즈의 운율이 있다. 침묵의 작곡가 바흐는 재즈의 조상이다. 바흐의 음악은 한국인의 정서와 깊은 공감대를 지닌다. 슬픔, 절제, 체념에서 오는 깊은 감정의 결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완벽한 조합. 그래서 만들어진 유행어가 단짠단짠, 겉바속촉. 회화는 단지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감정을 함께 담아야 한다. 느리고 여리게 조금 더 낮게. 생태학 교수인 수잔 시마드의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에 따르면 오래된 숲에는 어머니 나무가 있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듯 어린 나무를 돌본다고 한다.
지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양분을 공급한다고 해. 24시간도 모자라는 패스트의 삶은 둥둥의 삶이라는 말도 있네. 하는 둥 마는 둥, 보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느리게를 강조하고 있어. 느린 것은 지루함이 아니다. 고요한 것이다. 말수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은 마음가의 작용, 여간한 인내심이 아니면 개선이 어렵다. 고음보다는 저음이다. 저음은 깊고 넓게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음악의 세계를 떠받치는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작은 소리의 저음은 침묵과의 경계를 오간다. 언어 이전에 춤이 있었다. 문자와 언어, 음악이 독립된 개념을 갖기 전까지 춤은 모든 삶의 감정을 아우르는 생의 흔적이었다. 춤을 출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턴은 매번 제자리로 돌아오면서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원과 적흥이 만나는 지점이다. 회전을 잘 하려면 자신의 중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스윙 댄스는 파트너의 간의 회전과 돌고 도는 동작을 통해서 에너지의 원으로 풀어낸다. 스윙 댄스의 턴, 강강술래의 원무, 되풀이되는 상념들, 계절의 순환까지 그 모든 회전은 적흥의 만다라다. 끝없이 도는 것은 본래의 나 자신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예술은 재즈를 닮았다. 음악의 도입부, 곧 인트로, 시의 첫 줄, 소설의 첫 줄, 인트로는 말문을 여는 시점이다. 말문을 여는 시점, 인트로는 나의 세계를 온몸으로 느끼기 위한 가교다. 매일의 인사, 매일의 카톡, 말을 건넬 때의 제스처와 표정, 이 모든 게 오늘의 나를 이룬다. 이것이 삶이고 예술이다. 그림 속에 재즈를 담은 미술가들 마티스, 몬드리안, 세코트를 소개하네. 재즈는 듣는 것뿐 아니라 볼 수도 있는 세계라는 것. 이 작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게 바라보는 형식이다. 나는 그것을 재즈적 시선이라 부르고 싶다.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블루노트, 장음계의 음을 반음 낮추어서 연주하는 것이다. 반음과 원음 사이의 미묘한 음색, 같은 멜로디라도 반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색채에서의 흐릿함, 음악에서의 반음의 위력, 쉽게 보이고 쉽게 들리지만 절대 쉽지 않은 정교함이다. 미세한 감각과 시간이 요구되는 시대, 바야흐로 반음의 세상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기에 흐름에 역행하고 끊임없이 변주되어야 하는 끝을 향한 과정, 이것이 바로 영화와 재즈의 운명이다. 문학으로 이해한 재즈의 본질, 16세기 조선의 허난슬은 20세기 미국의 토니 모리슨, 가부장제와 흑인 여성이라는 족쇄. 나의 글쓰기는 즉흥적인 창조이면서 긴 호흡의 서사적 구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나만의 엇박자로 걷는 우아함을 이야기하네. 더 가볍고 자유롭게.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말이 있네. 프레드릭 마티아스 알렉산더는 1869년 호주에서 태어났다지. 병약한 체질이지만 셰익스피어 전문 낭송가로 활동하였다고 해. 나중에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고 목소리 치료를 위해서 큰 노력을 했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치유를 결심하고 3면에 거울이 있는 방을 만들어서 낭송하는 자기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야. 거울을 통해서 동작이나 자세를 연구했고 감각 인식의 오류를 발견했고 나중에 런던 의학계에 알려졌다는 것이지.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몸은 살아있는 생명을 스스로 운영하는 지성체이고 몸이 자연 그 자체임을 보여주고자 평생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자기 자신을 다루고 사용하는 것, 자세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지금보다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에 의미를 두라고 말하고 있어. 보이스가 뿌리라면 보이싱은 가지와 잎, 보컬은 꽃이다. 보이스는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일종의 서명인 셈이다. 고유의 진동으로 나오는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무의식과 감정의 흐름이 담겨 있다. 목소리의 근원은 의식이다. 그 안에는 고유 진동이 있고 자기 표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장기와의 관계가 촘촘히 쌓여 있다. 깊은 호흡으로 훈련된 안정된 목소리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킨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바꾸면 몸과 마음이 조율될 수 있다.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감정 조절과 성격,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보이싱의 포인트는 소리를 어떻게 들리게 할 것인가 이다. 호흡, 음색, 강약, 리듬, 프레이징, 톤과 발음, 감정도 보이싱에서 다루어진다. 보이스와 보이싱은 뿌리와 가지처럼 연결되어서 함께 훈련해야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 적응성과 개성, 그리고 보컬. 보컬은 기술로 다듬어진 표현의 단계를 의미한다. 보이스, 보이싱, 보컬. 오늘부터라도 훈련할 수 있다. 빛나는 목소리는 오랜 훈련과 습관으로 완성된다. 그것은 들리는 빛이다. 기분, 컨디션, 가치관, 습관, 건강, 호흡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목소리는 그 사람의 모든 세계를 드러낸다. 목소리는 삶과 연결된 그 모든 상황에서 유연성을 기르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원래 절대로는 연습 부족의 변명일 뿐이다. 엄치는 없다.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미국으로 끌려간 아프리카인은 200만 명에 달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죽은 자가 부러워서 신나는 장송곡을 불러야 했던 한의 음악, 재즈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시시피 강줄기를 따라서 흑인 노예들의 음악, 흑인 피아니스트들은 엇박자의 리듬으로 즐겨 연주했는데 이는 규칙을 거부하는 민속 음악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이다. 스윙 재즈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에 유행한 장르다. 스윙 재즈의 스윙은 그네처럼 흔들리는 느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오퍼비트이다. 말 그대로 비트를 벗어난 재즈의 전형적인 리듬이다. 네 박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박과 셋째 박의 강세를 두 번째와 네 번째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원래 엇박자는 아프리카 민속음악의 리듬이었다. 유럽에서 악기와 하모니를 가져왔다면 리듬이나 싱커페이션 창법은 모두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것이 재즈다. 그 재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스윙감이다. 오퍼비트는 앞이 아닌 뒤가 중요한 리듬이다.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박자에 상냥한 미소를 건네는 것이다. 적응이 되기 위한 훈련된 연출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사에서 있어 보임은 자기 연출을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감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다. 있어 보임은 외모, 성격, 능력, 태도, 성향, 어쩌면 삶을 관통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있어 보임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오래된 기술이자 존재의 선언이다. 생략된 주어 안에 무한한 희망을 연출하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있어 보이는 연주자만 낼 수 있는 있어 보이는 소리가 있다. 재즈에는 악보에서 떨어져 나온
아직 도착하지 않은 소리가 있다. 이 소리는 있어 보이는 연주자에게 찾아온다. 끊임없이 기량을 닦고 다른 연주자들과 유연한 소통을 익힌 연주자들, 찰나를 위해서 조용히 인내하는 기품 있는 태도, 말을 아끼고 음식을 절제하고 루틴을 지키며 편견 없이 배우는 것 있어 보입니다. 비잔티움은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다. 동서양의 경계를 허문 용광로이자 동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번영은 1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비잔티움이 추구한 화려함은 영원한 제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 연출이었다. 이미지로 해석되는 재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비잔티움이다. 우리 자신도 그렇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경제 호황을 누린 미국에서 재즈와 스윙 댄스가 대중화된 1920년대를 흔히 재즈의 시대라 한다. 재즈 시대의 키워드는 재즈, 패션, 영화, 문학, 술, 자동차, 담배, 스포츠, 춤이었다.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성은 재즈와 패션의 원동력이다. 마무리 그래서 세밀한 감정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주해야 하는 시대. 재즈는 여전히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 적흥은 지나온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미리 염려하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결심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한 걸음도 허투루 내딛지 않겠다고. 하루에 한 번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물에 나만의 이름을 지어보리라고. 저자의 말이야. 삶의 모든 순간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나와 다른 당신의 삶도 기꺼이 응원하리라는 기꺼이의 예술이 재즈라고 강조하네. 재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흑인 음악에 클래식 행진곡 따위의 요소가 섞여서 발달한 대중음악이라고 하네. 여기까지야.